네, 두 번째 기관의 눈입니다.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물론 뭐 섹터별로 그 강도가 좀 틀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악재가 노출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보면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 투자증권의 최영기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자, 잘 들리십니까, 최영기 연구원?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도 엄청나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요. 인도는 지금 좀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걱정할 정도로 확진자 수가 39만, 40만 명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것 때문에 주춤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 열린 FOMC 회의에서는 다시 뭐 테이퍼링은 조금 없을 수 있고 뭐 이런 어쨌든 유동성에 대한 이슈는 거의 문제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이 FOMC에서 우리가 뭐 놓친 게 있습니까? 어떤 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4월 미 FOMC 회의에서는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이제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요.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 또 월간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이 지속된다는 점. 그러니까 현재의 통화 완화 정책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이 좀 재확인되면서 뭐 시장에는 뭐 특별하게 뭐 악재라든가 혹은 호재로 뭐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정 경제 전망이라든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점도표가 발표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좀 주목도는 좀 이전 3월 회의보다는 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판단은 이전보다 좀 긍정적이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2%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고 이는 이제 주로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아직 이제 금융시장이 그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가져가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확고합니다만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죠. 좀 매파적 인사로 좀 분류가 되는 쪽인데 테이퍼링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좀 금요일 날 좀 그 미국 증시의 좀 조정을 좀 초래한 측면이 있고요. 좀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의 호조가 더 확인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그런 현상이 좀 나오게 되면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는 좀 긴장감이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영기 연구원이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달러스 연은 총재,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죠. 테이퍼링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슈가 이제 주말에 나왔습니다. 근데 미 연준은 통화 완화 정책을 확고히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카플란 그 댈러스 연은 총재는 올해 연초에도 좀 다른 연은 총재와는 다르게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일단 카플란 그 댈러스 연은 총재는 올해의 그러니까 투표권이 이제 행사를 하지 못하는 연은 총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충분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호재보다는 조금 악재에 조금 민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초래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러니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디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았었던 데에 반해서 현재는 이제 뭐 기저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연준의 계속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책 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프라 투자 혹은 뭐 재난지원금 지급 이런 그 정책들이 계속 그 경기의 활동을 좀 계속 개선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조금 더 경기가 좋아지는 거를 좀 기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예상치라든가 전망치에 근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확인된 이후에 뒤늦게 움직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2분기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거를 확인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고민하는 시기가 결국엔 2분기 지나서 3분기 중 어느 시점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약간 증시에 불편한 환경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금리가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6%대에서 다시 이전 고점 수준 1.8%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증시의 하락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은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남아 있다. 다행스러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저께만 해도 뭐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시카고에서 나온 데이터 같은 것들 보면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경제 지표라면 보면 우리나라도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뭐 제가 뭉뚱그려서 질문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공매도 재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러니까 백신 이제 보급률의 차이에서 오는 이제 경기 모멘텀 차이가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인도라든가 이제 다른 어떤 신흥국들은 백신 보급률 자체도 되게 낮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차 접종률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뭐 영국이라든가 이제 유로존 쪽도 마찬가지죠. 유럽 쪽도 백신 보급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기의 어떤 회복 모멘텀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국내는 좀 매크로 환경이 이제 물론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뭐 4월달 수출도 40% 넘게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내수 경기는 여전히 좀 미약하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4차 유행에 좀 비견될 만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부분 이 방역 조치들이 이제 사실 완화가 되면서 선진국처럼 경제활동 정상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게 지금 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선진국 증시와 뭐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의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예상보다는 뭐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그 1분기 실적 호조는 이미 좀 선반영돼 있는 측면이 강하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최근에 좀 엇갈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공매도 재개 이슈도 분명히 좀 수급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는 좀 미국 증시와 선진국 증시가 계속 좋은 반면에 좀 국내 증시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말에 거쳐서 저번 주 금요일 날이죠. 상당히 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달러 지수가 그날 상당히 그 크게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4월 초반 중순까지는 외국인이 상당히 그 뭐 좀 매수를 보이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4월 말에 달러 지수가 좀 반등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원화가 좀 약세가 됐다는 것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로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 주말에 이제 글로벌 달러화가 이제 91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91선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달러화가 이제 주요 통화 대비 이제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달러 인덱스는 궁극적으로 이제 유로화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 58%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로화의 약세 요인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GDP 성장,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 GDP 성장률이 6% 중반을 기록한 반면에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방역 조치 강화, 그러니까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유로존
GDP 성장률이 2분기 역성장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기 모멘텀 차이에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달러 인덱스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내 원달러 환율은 사실상 이제 1,110원을 중심으로 상당히 좁은 등락을 이어갔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의 뭐 순매도를 불러일으킬 만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쪽으로 계속 방향성을 틀어서 가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매수 패턴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도 좀 일정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고점 레벨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이제 국내 증시의 어떤 순매수가 강화되지 않는 이상은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뭐 1,100원 선을 하회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긴 흐름으로 좀 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국내의 2분기 뭐 실적 내지는 국내 경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져야지만 원달러 환율이 좀 뚜렷하게 하락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당분간 좀 횡보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최영기 연구원이 말씀하신 거는 3분기가 조금 지나야지 테이퍼링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원달러는 조금 횡보할 테니 그렇게 큰 걱정이 없다. 뭐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주말에 새로운 변수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지 아닐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 북한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대북 정책을 새롭게 뭐 검토했다, 완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대북 이슈가 조금 불거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5월 21일 날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에 이제 첫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어느 정도 경계 심리는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온화한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과거 정권과는 좀 다른 스탠스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 일과의 타결 이런 것들 조금 강경한 정책으로 나갔던 반면에 이제 그 과거 이제 오바마 정권 때는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 어떤 북한을 기다려주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바이든 정부는 아마 이 둘 양극화된 정책의 이제 중간 지점에 어떤 스탠스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책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로 가긴 가는데 이제 중도에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예측이 좀 많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에 이제 북미 대화가 언제쯤 다시 재개될 건지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뭐 북한이 요구하는 어떤 대북 제재를 먼저 미국이 풀어줄 가능성은 좀 낮고, 결국에는 이제 그 북한의 레버리지가 있는 이제 중국을 포함한 이제 4자 회담이 또 이렇게 타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도 지금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좀 갈등이 또 따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계속 긴장감은 좀 유지된 상황이지만 어쨌든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온화한 스탠스로 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북 이슈 가지고 어떤 국내의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달러 환율이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크게 튄다거나 혹은 외국인이 이러한 이슈로 뭐 순매도로 강화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자, 북한 리스크까지, 대북 리스크까지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크게 심각하게 걱정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편하겠네요. 케이프 투자증권의 최영기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